이분의 배우님과 함께 GV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게다가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분들께는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GV가 특별한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감독님이 안 계시는 GV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GV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우님들이 솔직한 말씀들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도 들고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쿠키톡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질문 먼저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숨을 고르기 위해서 지금 방금 행복의 나라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객분들께 나는 이 영화가 행복의 나라가 이런 단어 혹은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처음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상두 역의 유재명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시고 또 이렇게 GV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를 하는 사람이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연기자의 꿈도 키웠고 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저에게 어떤 지금 직업이 됐지만 굉장히 좀 신성시되는 어떤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오늘 영화 어떻지?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나면 꼭 본 사람들과 막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선호도이고 기호이고 그래서 마음껏 표현하시고 보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 영화를 잘 표현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좋았으면 좋았다. 그것이 영화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정입니다. 배우들한테는 상당히 떨리는 시간인데 설레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요즘에 이제 영화 이렇게 보시는 일을 특히 GV에 참여하실 정도면은 웬만한 전문가들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안명령의 정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는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촬영장에서의 그때 분위기나 그때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추억들이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진짜 평일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저희 영화 또 그리고 GV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말씀 중에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의미가 있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저희 영화를 보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성균 선배님과 함께 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훗날 이 영화가 또 회자될 때 선배님이 기억하는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미 배우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기실 거라고 정말 믿고요. 네, 질문이 벌써 준비되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먼저 손 들어주시면 먼저 기회를 벌써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김호룡 중령의 핵심 대사가 저도 박대령님처럼 했을 겁니다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김호룡
김호룡은 박대령님처럼 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 박훈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박훈 배우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관객분 같아요. 네, 대사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대사가 그 역할을 대변하는 헤드 카피 같은 대사인데 일단 뭐 굉장히 주목해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박홍주 대령을 그 정인호가 만나는 인물들 중에 좀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또 참 군인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대사를 참 의미 있게 했던 것 같고, 저라면 어떻게 저라면 박대령님처럼 했을 겁니다. 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인간적 고뇌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기 딱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딱 그 대사를 여기서 그래서 우와 이랬는데 아직 말이 안 끝났었던 거군요. 네, 근데 진짜 그 군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박훈 배우님. 목소리도 딱 진짜 그 무게감이 있고 해가지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그 많은 분들이 수상할이 많지 군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분들은 그 박훈의 밀리터리 유니버스라고 10여 편 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군복은 의복이고요. 저는 이제 인물을 보고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서울의 봄의 영향이 제일 컸을 것 같고요.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반대 지점에 있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군인이라고 똑같지 않거든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사실 의복이 지나지 않아서 하지만 뭐 제 외모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런 역할에 또 어울리고 좀 여러분께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피하지 않고 제가 중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령이 됐습니다. 스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원정 선배님처럼 스타가 되는 날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준비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또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네. 어떤 질문이든지 해도 된다고 해서 이 질문 듣고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속으로 생각하실까봐 걱정되지만 하겠습니다. 저 유재명 배우님을 소리도 없이 해서 봤거든요. 네,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른 성격을 잘 하셔서 인상 깊었고요. 실은 어떤 게 제일 놀라웠냐면 제가 볼 때 실제 키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배역 속에서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키가. 그래서 실은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면 그 연출을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안 계시니까 답 못 해주실 것 같고 이 배역 그렇게 서로 다른 소리도 없이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보이는 외모, 성격 이렇게 그 다른 지점 그 연기할 때 어느 부분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실제 키는 183이고요. 박훈 배우가 저보다 더 클걸요? 비슷한가요? 78. 나보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보이게 하는 어떤 기술적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촬영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이 뭐 빛이나 어떤 각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묵직한 어떤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어떤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또 음영도 되게 제가 나온 부분들은 조금 어둡게 컨트라스트를 줘서 더 좀
그 윤곽들이 좀 그렇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연기 톤도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무게를 잡고 폼을 잡고 앉아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또 이 점퍼라 그러죠. 항공 점퍼 같은 걸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보는 것 같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 마찬가지인데 20살 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50이 넘어섰는데 그 배우들은 좀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 안에 어떤 DNA 유전자적인 어떤 연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잘 접목시켜서 잘 조합을 해서 예전에 했던 것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사이에서 이 캐릭터를 찾아가는 그런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또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다 저희들은 하고 있는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한테 그렇게 피땀 어린 노력을 하는 선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그 밈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도 주어지면 이것이 직업적 소명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응답하라에서 동룡의 아버지를 했다가 뭐 이창준 검사를 했다가 말씀하신 다리를 저는 아저씨를 했다가 뭐 다른 배우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번 생은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역할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최대한 그 관객분들 질문 좀 많이 받아볼게요. 좀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네,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지금 노란색. 네, 잠시만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박훈 배우님을 좋아하는 오늘 박훈 배우님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게 다들 영화를 보셨겠지만 박훈 배우님이 맡으신 김호령이라는 역할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제가 아는 실제 역사에서는 그 이제 돌아가신 적이 없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그 장면이 확실히 돌아가신 게 맞는지 하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지 이게 원래 감독님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안 계셔서 혹시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감독님께 제가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그 사실 제가 맡은 김호룡이라는 인물은 12 사태 때 가장 좀 대표적으로 그 표현된 인물 중에 김호랑 중령이 계십니다.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 인물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서울의 봄에 이준혁 씨와 정혜인 씨를 섞은 역할이에요. 사실은 역사를 재현한다기보다 그래서 이름도 김호룡이고 근데 실제 보직은 이제 이준혁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을 꼭 감독님이 넣으셨으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넣으셨으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행복의 나라를 먼저 찍고 말미부터 서울의 봄을 저는 찍었는데 이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곳에 갔더니 그 이준혁 씨와 정혜인 씨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이 그때부터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두 역할을 이렇게 합친 역할이라서 굉장히 무게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저희는 어차피 역사를 재현한다기보다는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창작물로 보여드리는 역할이니까 대본상 모티브를 따서 표현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뭐 아마 실제 알고 계신 역사와 조금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죽었나 죽지 않았나 그 자체도 역시 뭐 관객한테 열어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영화적으로 그것을 죽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해석은 뭐 관객의 몫으로 남겨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각자의 판단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실화 기반의 영화지만 각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박훈 배우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원종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각자 지금 좀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혀 전배수 배우님은 지금 세 분이랑 만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저는 그 정 총장 그 연애할 때 가서 갔었는데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찍었는데 많이 편집이 됐긴 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옆에 박훈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복의 나라하고 서울의 봄은 촬영 시기에는 좀 비슷했거든요. 네. 개봉 시기가 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여기 추 감독님하고 김성수 감독님은 아주 굉장히 서로 인연도 깊으시고,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시나리오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르게 서로가 더 좀 다르게 묘사하려고 서로 노력하셨던 부분들에서 나온 또 인물들의 배치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근데 뭐 결이 다른 영화니까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상반된 역할을 지금 또 박훈 배우님은 맡으셨고, 어쨌든 정말 뭐 군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다양한 성격을 소화하실 수 있는 배우가 분명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정 배우님은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나 뵙고 그때 들었던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가 좀 정 총장 캐릭터를 이제 희화화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셨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나요? 이게 뭐 우리가 다큐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찍지만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주인공을 맡았던 그분이 그때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가족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화적으로 주제의식을 가지고 감독이 설계를 해서 할 때는 그 주제의식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 총장이 그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희화해서 보여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비틀 수 있을지가 조금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했어요. 네. 추창민 감독님은 또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고, 진짜로 몸을 많이 불리고 특히 배 부분을 많이 여기다 뭐라도 끼워가지고, 네, 튜브라도 끼워가지고 약간 뒤뚱거리고, 뭐 특히 이 유재명 배우랑 붙는 씬들이 있죠, 1대1로. 네.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딱 마주 섰는데 배가 먼저 닿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의 그 케미 같은 거,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네. 두 분이 진짜 붙는 장면도 많고, 뭐 조정석 씨랑 또 붙는 장면도 많고 하신데, 이렇게 유재영 배우님은 이원정 배우님이랑 그 붙는 씬에서 사실 다른 씬에서는 굉장히 그 악함이 많이 드러나는데 계속 누르시잖아요. 막 찍어 누르시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좀 위축되어 보이는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어떤가요? 그 기싸움을 표현하는 어떤 디테일의 연기 쇼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과 또 제가 맡은 역할이 겉으로는 되게 부하가 상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수긍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 안에서는 뜨거운 용광로가 끓어오르고 눈빛이나 미소나 어떤 그런 표정으로
서로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긴장감이 있는 짧지만 그런 씬들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한번 격렬하게 손을 흔들어 주셔서. 네, 먼저 GV 참석해주신 배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 육군 참모총장 역할을 맡았던 정진우 역을 맡았던 이원중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인우 역의 조정석 배우가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그 먼저 증인 신청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혹시 캐릭터는 어떤 감정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어떤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배우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그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군복을 벗었을 때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나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느낌하고, 군복을 입고 나의 장소에서 일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별로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밌게 봤죠. 그래서 그 몇 번 살짝 표현이 되는데, 우리 그 위병소라고 해요. 군 출입문이죠. 그러면 이제 막 바리케이트가 여러 개로 쳐져 있고, 거기를 차가 이렇게 유영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의견을 표현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개인적으로야 많이 안타깝지만은 그걸 찍을 때 꽤 추웠거든요. 근데 캐릭터에서는 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이었고, 마지막에 마음을 돌렸던 이유를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영화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인우라는 캐릭터도 한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때 참여했던 모든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다 캐릭터들을 모아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저 정도의 배역이면 그냥 탁 체인지하는 게 오히려 영화적인 재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에 전혀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생각보다 좀 다르네요.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오히려 탁 바꾸는 식으로 스위치되는 모습이 더 영화적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질문 또 받아볼게요. 네, 저 가운데 안경 쓰신 분, 그 다음에 모자 쓰신 분께 두 분께 차례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오신 이제 네 분 배우님의 작품을 다 봤거든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 이제 뭐 작품이 많아가지고 이건 좀 그렇지만 이제 다 보고서 이걸 보니까 이제 이건 좀 무거운 느낌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유재명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초반에 유재명 배우님이 맡은 정상도 역과 조정석 배우님이 맡은 정인우 역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많고 이제 의리가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군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재명 배우님께 군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질문이 좀 어렵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답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고 오면 어떤 질문을 하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할 것 같아서 좀 무백지 상태로 왔습니다. 왔고 그 군인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당황스럽지만 그 씬하고 골프장 씬이 아마 정인우와 전상두가 독대라고 하죠. 네. 대화를 하는, 긴 대화를 하는 대표적인 두 씬이고요. 초반부에 그 씬이 있고 후반부에 골프장 씬이 있죠.
그 골프장 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아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 씬에서 정인우와 만나는 씬보다 그 씬을 설명한 게 더 질문에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가 말하는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맡고 있죠. 전쟁 시위에 적과 아군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그게 직업인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자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가 있기 때문에 감독님과 제작진이 만들고 싶어 했던 작품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본분을 지켜라. 군인으로서 국민의 본분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현대사의 독재와 학살이 있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이 영화가 12.6이라고 하는 12.12라고 하는 그들의 주인공들 전두환과 김재규와 남산과 군인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 옆에 있었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로 한 인간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총살당하는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 영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 현대사의 군인의 위치를 묻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정인우와의 대화보다는 골프장 씬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현대사의 군인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 전배수 배우님은 이제 정말 그 변호인단 중에서 그 부합명이라는 역할 맡으셨는데, 그렇다면 전 지금 이 질문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전배수 배우님 생각하는 그 변호인 그리고 이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저희 영화가 이제 그 주로 이제 목표로 한 게 이제 법정씬이 주씬이고, 이제 그 법정까지 가는 그 박흥주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법정에 내세워야 되는 그 씬까지가 이제 저희 변호인단들이 할 역할들이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본을 봤을 때 그냥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드라마에서 뭐 변호사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 79년의 변호사들,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군사 정권의 인권 변호사들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시절쯤 되니까 한 9살, 10살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제 할머니가 제가 한 10살, 9살 때 항상 6.25 얘기하실 때 정말 지겨웠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태생하고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6.25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야, 니네가 뭐 민주화에 대해서 알아? 라고 얘기하면 벌써 40년이 넘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이게 그 역사적인 인물, 그 당시를 고증하면서 연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고리타분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합명 역할이 그나마 좀 가교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 있는 인권 변호사였으면 좋겠고, 좀 신념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믹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상이나 분장이나 이런 건 그 당시 고증으로 하긴 하지만, 연기는 조금 좀 현대화시켜서 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모자 쓰신 분께 제가 마이크 드리기로 해서. 예. 먼저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 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박군 배우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서울의 봄이랑 아마 비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두 영화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도 그렇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고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새드 엔딩이고 그리고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쉽게 선택하기 힘든 영화인데 서울의 봄은 일반 대중의 그 선택을 많이 받고 흥행이 많이 된 반면에 이 영화는 아직까지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도 많이 들지 않았는데 배우님이 느끼시기에 이 영화가 이런 부분에 일반 우리 관객들에게 어필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이런 점을 좀 보완하거나 더 어필하면 관객들의 선택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영화가 이성균 배우의 유작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관객들이 많이 좀 보시고 이 영화를 좀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온 전작까지 또 봐주시고 해주시는 질문이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뭐 영화적 만듦새를 떠나서 단순히 영화라는 것을 흥행 성적으로만 비교하면 아마 이 영화가 서울의 봄에 비하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하지만 이제 이게 흥행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지점에서 관객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를 솔직히 영화를 만드는 저희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서울의 봄을 연기할 때도 이 영화가 잘 될 거야 라고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 저는 행복의 나라를 먼저 찍었잖아요. 행복의 나라를 먼저 찍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젊은 층이 볼까?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알까? 그들의 눈에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뭐 개봉 시기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서울의 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오히려 10대, 20대에서 엄청나게 환호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약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당황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이나 의미가 좀 달라지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 중에 그 당시에는 크게 흥행이 안 될지언정 많이 회자되는 영화들이 사실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흥행은 정말 많은 어떤 운도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있다면 다 흥행시킬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면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참여한 배우로서 저는 얼마나 이 두 영화가 두 개 다 잘 됐으면 바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긴장했거든요. 혹여나 보시는 분들한테 이 같은 시기의 시대를 다루는 작품인데 또 같은 군인 역할이고 혼돈을 주거나 어떤 그 지점에서 좀 이렇게 저 때문에 오히려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근데 두 감독님들이 굉장히 믿어주셔서 저는 오히려 제가 연기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져서 되게 정말 즐겁게 참여한 거고요. 이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이상균 선배님 또 마지막 작품이고, 훗날 지금의 평가를 당장 못 받다고 하더라도 훗날 영화를 또 보시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또 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즐기실 수도 있으니까 훗날 저는 이 영화가 또 재평가받고 지금 보니까 참 고증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좀 신금을 울리고 그리고 예전의 영화들 지금 다시 보는 것처럼 그런 영화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아요. 배우님께는 정말 두 영화가 똑같이 소중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영화 이 영화가 흥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고 출연하시는 게 절대 아니실 거기 때문에 지금 행복의 나라 저한테도 쿠키톡 해달라고 막 쪼르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좀 배급사분들한테 막 쪼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네, 전배수 배우님 이 영화에 출연하시고 이제 흥행이 뭐 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동료 배우였던 이성균 씨의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저 뉴스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8월 14일 날 개봉을 했을 때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었어요. 물론 지금은 영화가 개봉하니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성균 배우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영화가 개봉을 했을까? 라는 게 제가 사실 지금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균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개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균이의 유작이 된 거고 그래서 또 우리 배우들은 유작인데 한 분이라도 더 극장에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의 간절함인 거고 늘 성균이를 바라봤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작업했던 그 아름다운 청년을 저희는 그건 이제 저희의 소관인 거고 그런데 그냥 뉴스만 접했던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연예인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봉했을 때 흥행과 무관하게 그냥 꿈만 같았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극장에 걸려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고 정말 천운이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극장에서 이성균 배우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저의 간절함은 그냥 비록 스크린이지만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그냥 극장에 좀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배우님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영화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흥행할 줄 알았는데. 찍으면서 네,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꽤 그 재미가 있고 뭐랄까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영화들 중에 약간 픽션과 논픽션을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11.6과 1.12 사이의 그 세월들, 아주 기간으로 치면 굉장히 짧은 그 시간, 그것을 두 개의 영화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좀 더 스릴러처럼 마치 그렇게 가져갔다면은 이 영화는 우리의 그 단어들이 갖는 가치들, 제목이 왜 행복의 나라로 했을까? 무슨 어디로 가자고, 행복의 나라를 추구하자고, 행복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 너는 빨리 가서 행복의 나라로 가 있으라고. 무슨 행복의 나라야? 이따의 질문들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건데 군인, 군사재판, 행복, 독재 이런 것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아이는 태어나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가끔씩 잊고 지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영화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잊고 지내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간다면은 이 정도면은 뭐 성균이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조정석의 영화죠. 예, 왜냐하면은 다른 배역들은 다 역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평가가 완료된 사람들입니다. 그 조정석이라는 배역은 그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애다름, 국민들, 약간 깨어있는 지식인, 기타 등등, 기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캐릭터를 한 몸에다가 모아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물이죠. 배우들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합니다. 사실 우리 유재명 배우가 정말 명연기를 했죠. 그리고 매 연기마다 정말 거듭나고 뭐 이 사람은 속에 몇 개나 인간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보면 아주 다중적인 인간이죠. 아니 1987에 그 선생님하고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싹 하는 그런 선생님하고 전두환을 어떻게 한 몸 속에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배우는 그래서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서사적으로 담보를 해주는 영화를 좋아하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의 나라는 저는 그 조정석이라는 배역 때문에 흥행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배역을 충실히 해준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뭐 3주차니까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소문 내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성균 배우님 정말 스크린에 오래 걸려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이번 생은 다중인격으로 살고 계시는 네, 유재명 배우님. 네. 네, 근데 지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좋은 질문과 좋은 답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저희는 상업영화거든요. 상업영화는 틀림없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존중받는 게 분명합니다. 이 영화관도 복합 쇼핑몰인가요? 네, 저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고 또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것들 모든 것이 공존하는 영화관인데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영화는 틀림없이 소비를 하는 소비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옷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영화의 그 소비를 하는 영화의 또 다른 한 부분엔 예술로서의 가치도 있고 시대를 기록하는 기록물의 가치도 있고 시대를 바꾸는 어떤 그런 가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장르의 다른 상업성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서 영화가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방 가서 TV를 돌리다가 머리가 아프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봅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런 상업적이고 재밌는 영화와 동시에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팬데믹 이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 9시, 10시 정도 되면 사람이 없는 걸 자주 목격해요. 예전에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류하고 얘기하고 술을 마시고 잘 놀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거리가 좀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에 영화관도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관객 수가 많이 줄었고 최민수 선배님이 쏘아올린 공이지만 티켓값도 많이 올랐고 복합적인 것들이 어떤 상업적인 영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가 되었고 서울에 보면 정말로 파이팅 있게 관객분들을 만족시켜주는 주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영화는 상대적으로 다분히 좀 진지했고 그리고 의미가 좀 강한 영화다 보니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영화는 상영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편식 말고 가끔씩 좋은 영화를 보시면서
또 힐링하시면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N차 관람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시 3번 이상 봤다. 오, 5번 이상 봤다. 이거 5번 이상 보신 분들도 지금 너무 많이 계세요. 네, 어떻게 이분들한테 저희 그 사인 그 엽서 좀 드릴까요? 네, 5번 이상 보신 분들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분들 에게도 저희가 드릴 건데 조금 이따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벌써 뭐 너무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지금 돼가지고 제가 네,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서 그래도 한두 개 질문을 더 받아보고 싶은데 예, 여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막 판넬을 들고 오셨는데 잘생긴 오빠들 GV 참여 행복의 나라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네,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잊혀졌던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영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지 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분들이 나와서 감상평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각 캐릭터들이 그 시대에 살아갈 때 자기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뭐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님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 캐릭터는 어떤 게 내가 추구하는 바고 행복이었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행복이 많이 나오니까 불행은 또 어떤 거였을까 라고 질문들을 네, 각 캐릭터들이 그 당시에 추구했을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워낙 몰입을 많이 하셔서 연기하셨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 네,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네, 어떤 분부터? 네, 박훈 배우. 네, 그 캐릭터로서 지향했던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행복의 나라 이후에도 군인 역할을 항상 좀 많이 했었었는데 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힘을 다스리고 힘을 쓸 수 있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최소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조심스러운 힘인 것 같아요. 김호룡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가장 군인다움이 무엇일까? 전상두처럼 앞으로 나서는 것일까? 군은 제일 군인답다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그 역할이 최소한이 아닐까. 이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군인다움을 표현해야 한다.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군인에게 절대 요구되어지는 그 명제 중에 상명하복이라는 이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던지는 이 키워드에서 이 역할이 이제 박홍주 대표와 마찬가지로 고뇌하게 되죠. 저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군인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표방하는 게 가장 캐릭터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먼저 하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인권 변호사 역할을 했었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빡침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정말 근데 지금도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됐으면 행복한 나라로 저희가 제목을 바꿨겠죠. 그 당시에도 행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었고 그리고 여기에 희생됐고 그것을 가담했고 했던 사람들도
뭐 행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뭐 아주 자잘한 일상을 살면서 행복들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내 신념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늘 시대마다 어떤 판타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 판타지 중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고 저희도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조정석이 맡은 역할은 그런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뭐 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빡치거든요. 열받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의 얘기 가지고는 이게 해소가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판타지가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이 정도 판타지면 전상두를 맞짱 뜨는 이 정도 판타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판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기가 싫어 극장에 이 행복의 나라가 승행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타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험하다 너. 저는 많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정 배우님? 저는 처가와 처갓집이 잘 됐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 역할을 이게 떠맡았지만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떠맡았어요. 그 전에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당연히 떠맡았는데 잘 관리를 해서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사람한테 잘 위임을 하면은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뭐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혹시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은 대단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가와 처갓집이 잘 되는 거지. 네, 제가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이 사람이 잡혀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 계급이 4스타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은 2등병이에요. 누구는 1병이라고 그러던데 1병 다음에 2등병 있고 상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에 그 답답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2등병이 가장 낮습니다. 참모총장에서 4스타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사람이에요. 그 수모를 겪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와이프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처가 댁에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가야 되는데 그 얘기 그걸 못하고 갔네. 생일잔치라고. 처갓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생일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쿠키 영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저희 영화의 에필로그를 찍는다면 전상두가 5.18을 진압을 하고 옆에 있는 부관들이 장군님 고생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수고 많았어. 나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마워 이러면서 한 잔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나 지금 행복해 이럴 것 같아요. 참 슬픈 에필로그인데 하나회라는 사조직으로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학살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현대사가 진행되는 그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파티를 하면서 오늘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전상도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역설적으로 이 영화를 하면서 저희는 행복감을 느꼈는데 저는 물론 비록 그런 역할을 했지만 저희가 만든 영화가 행복감을 주는 영화라고 관객분들이
눈빛이나 어떤 표현을 해주셨을 때 정말 보람 있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스펙타클한 어떤 에너지로 그들의 야욕과 그들의 권력을 표현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이야기, 수컷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만큼 지독한 역사였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아까 배수영님 말씀하신 한 인간을 변호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것들 그리고 그 시대의 판타지를 넣어서 지금을 돌아보게 하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 대표적인 예죠. 예. 그걸 통해서 어떤 소수의 많은 관객분들은 아니지만 분들에게 영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면 저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감상평 중에 뭐 그때 박대령과 지금의 박대령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진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네 지금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사실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저희 엽서 선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배우분들이 좀 어떤 분들께 선물 드렸으면 좋을지 한 분씩만 아까 그 질문 어떤 질문 해주신 분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요거 말씀해 주시면서 끝인사까지 해주시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드리면서 네. 어떤 분부터 앞쪽도 항상 이 끝부터 갑니다. 네.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네요. 연기 아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연기적으로도 보면 그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군인다운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정유리 변호사를 끌어낼 때도 그 바로 끌어내지 않잖아요. 힘으로 끌어낼까요? 정확한 과정이거든요.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끌어내서도 뭔가 위해를 가하지 않고 내 영역을 지키는 군은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더 이상 선배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 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가 묻어나는 연기는 항상 그런 거니까 유재명 선배님 보시면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모델이 못된 그러지. 오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질문하신 분들께 벌써 엽서를 다 드렸다고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아서요. 그건 안 뽑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그러면은 안 뽑아주시지만 아까 네. 전에 저기 모자 쓰신 맞아요.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되게 네,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집이 너무 진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영화 여러 번 또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깐 뭐 또 부연 설명해드렸지만 저희 영화 진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마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변호인단의 앙상블도 아마 뜯어서 보시면 이 이상 놀라운 선배님들이 진짜 연기 향연이 없거든요. 그 디테일적인 거에서 보실 게 정말 많은 작품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곱씹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영화 오랫동안 추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 역시 저도 이렇게 관객하고 이렇게 만난다라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저한테도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의 나라 이게 8월 14일 극장 개봉이 한 지가 언젠데 이런 거 제가 하면서 취미가 낙서라서 뒷면에 낙서를 해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와, 네, 선물하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나중에 당근에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당근에 타시지 마시고 고이 간직해 주세요. 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이 많으시기를. 지금 이제
환절기입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 것도 이따가 마치고 나중에. 네, 앞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배우란 존재로 청춘을 보내고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좀 묵직한 게 사랑하는 친구 성균을 못 봐주면 아쉽고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영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관객들을 만나야 될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행복감을 준 영화였습니다. 1000만 영화든 2000만 영화든 언젠가 영화는 끝이 나거든요. 저희 영화도 언젠가는 극장에서 볼 수가 없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영화를 계속해서 홍보할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신 내용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행복의 나라 많이 보면서 행복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